소위 주체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또 그런 이제 탈탄소나 기술의 전환에 있어서 인간이 이제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어떤 생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또 유지하고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전환의 과정에서 지금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부분에 있는 어떤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금속노조는 한국노조는 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몇 가지 제도를 법률적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사 간의 경영에 대한 공동 결정 제도를 도입하자. 그리고 산업 전환기에 산업 전환을 협약을 체결하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전환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 전환에 우리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이제 실업이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산업 전환을 요구하는 핵심 내용,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산업 전환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노사가 모두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핵심 내용을 하나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산업 전환 대응을 위해서가 회사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경동 결정에 기반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협약을 맺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전환 말고 이제 노사 공동결정제도를 입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노사 공동결정제도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제도 측면에서 노동권을 좀 강화하는 방식, 두 번째는 노동의 그 사회적인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입력을 높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과 소비 중심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생산과 소비 중심의 체제를 변화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동결정제도를 만들어가고 원칙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에는 한국에 비슷한 사례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요. 그 한국이 만들어가는 이 소위 말해서 사회 안전망과 관련해서 그 한국의 그 충청남도라는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의 기금을 만들어서 어디에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정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전환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서 그걸 해결해 가자고 하는 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그 산업 전환에 있어서 노동자가 그 노동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돼야 되고 노동자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산업 전환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도 사실 자본에 대한 전환을 그 국민의 세금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노력들을 쭉 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올해 금속노조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Merci beaucoup, Monsieur Lee, et encore désolé pour ces difficultés techniques. Je crois qu'il devait avoir un PowerPoint. 예, 또 영어에서 한국어 통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어가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영어로 지금 가는 통역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한국어로 통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이제 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저희가 못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가 다시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서 파워포인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혹시 그 이국장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 강조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으면 파워포인트가 지금에서야 떴기 때문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화면을 잘 볼 수가 없어서 지금 보이고 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 전환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업 전환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고 또 그 산업 전환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소위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뭐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책들이 사실 얼마만큼 규모적으로 형성될지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전환기의 안전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보장 제도라든지 기본임금 혹은 거기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뭐 정부의 적자 재정이나 부유세 그리고 뭐 사회 구성원 전체가 부담하는 기금 조성, 전환기 기금 등을 조성해서 사회적으로 수요를 유지하는 방식들을 좀 더 사실 교육이나 어떤 산업의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이쪽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에 좀 더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노동조합이 전환기에 노동자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강편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그 지역에서 만든 저희 그 한국의 한 지역에서 그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이 조성에 이제 사회각단체, 지역 정부단체라든가 혹은 뭐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노동조합이나 사회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이런 방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선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쭉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고 전환기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rci beaucoup. Et merci pour cette présentation et ce document. 네, 또 영어에서 지금 통역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Quelques points qui me paraissent importants à mettre en perspective. Le fait que vous présentiez la question de la transition et de l'évolution des emplois allant de pair avec la question de la protection sociale, la question d'un emploi, de bons emplois et d'emplois protégés, qui est aussi au centre, je crois, de beaucoup de préoccupations et de lutte aussi des salariés pour protéger ces emplois. Et on voit qu'on ne peut pas séparer ces deux questions. Et la question de la formation est aussi centrale dans ce que vous nous avez présenté. Sans prendre non plus plus de temps, j'aimerais partir cette fois-ci sur un autre continent et inviter Guillaume Valois, qui est membre du syndicat AIMTA du Canada, à venir nous 네, présenter. 프랑스에서 영어를 듣고 한국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어 채널로 영어가 안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한국어로 통역을 못 하고 있습니다. Chez moi, il est très tôt, donc je vais peut-être être un peu embrouillé, décousu, mais ça va s'améliorer avec le temps. Donc, oui, c'est ça. Nous, 예, 여전히 프랑스에서 영어로 지금 통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peu importe la région du monde dans laquelle on se trouve, je vois qu'il n'y a pas d'anglais pour le moment. Est-ce que la traduction fonctionne bien? 지금 현재 영어로 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통역도 지금 못 나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통역이 시작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À la transition aussi pour la question de la gestion des brevets, la recherche et développement, tout ça a déjà été dit, ça se recoupe. Je crois que nous, justement, par rapport Guillaume, je suis désolé de vous couper, mais j'ai l'impression qu'il n'y a plus de traduction en anglais. Et c'est ce qui s'inscrit sur le chat. Oui, c'est ça. C'est ce que j'ai vu aussi. Est-ce que vous voulez que j'attende? Est-ce qu'on peut faire un petit point, voir si le problème avec français sur l'anglais. Non. Encore une fois, on s'excuse, mais c'est vrai que c'est indépendant de nos volontés. Les traducteurs travaillent très dur aussi. Et ça prouve
aussi les limites du virtuel parfois. On ne peut pas arriver à remplacer, les interactions réelles. Mais en tout cas, je pense on arrive en tout cas à avoir des échanges qui sont très, très riches et qui font écho, même si parfois les points divergent aussi. 예, 지금 프랑스에서 영어로 넘어오는 통역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어 통역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De l'interprétation en anglais. Est-ce qu'on m'entend sur la chaîne en anglais ou pas? Non, malheureusement, on t'entend pas. Est-ce que l'anglais, ça fonctionne? Non. Apparemment, on n'est pas encore reparti. Ça fait, oui, c'est comme je le disais, ça fait partie de ces petits challenges. On va essayer de voir si ça peut être remis assez rapidement. Si ce n'était pas le cas, j'ai l'impression qu'on devra peut-être continuer sans traduction à l'anglais, ce qui est bien sûr évidemment embêtant. Peut-être que si vous devez prendre un verre d'eau ou vous resservir un café pour ceux pour qui c'est le matin, c'est peut-être le moment. Oui, ça peut être aussi une solution. Alors, on me fait signe que l'intervenant pourrait parler en anglais et serait traduit en français, ce qui permettrait d'avoir le... Voilà. Excellent. Merci beaucoup. Guillaume, à vous. Oui. Donc, je vais reprendre un peu du début. Apparemment, on entend maintenant le traducteur en français, quoi. En anglais, pardon. Donc, apparemment, ça devrait être OK. OK. Je vais un peu reprendre en même temps. Je vais essayer de ne pas reprendre les arguments qui ont déjà ressorti pour essayer de gagner un peu le temps perdu avec les petits problèmes logistiques. Ce que je disais d'entrée de jeu, c'est que toutes les problématiques qui touchaient les brevets, la formation.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면 그 앞서 발언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캐나다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 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재정 지원이 결정이 되고는 있지만 노동자들의 참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산업 전환과 관련된 관련해서는 공기업들과 다른 그런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발언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노조들이
아직 갈 길이 멀다. 조직화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노동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런 산업 전환에 발맞춰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환경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보다 생태 친화적인 그런 방향으로 산업이 전환이 되고는 있지만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이제 화석 연료에서 다른 대체 에너지로 아니면 가스로만 바꾸더라도 이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풀뿌리 차원에서의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이 산업 전환이 생태 친화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관련된 측면,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 등등을 다 우리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노조는 퀘벡에서 주로 이제 항공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조원입니다.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행기들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산업에서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보다 생태 친화적인 방법으로 고용에 손해 없이 희생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기존에 있는 비행기에 대한 뭐 개조를 계속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그렇게 많은 진전을 우리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제 발언보다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t la question de la qualité de l'emploi, de la peur, aussi de la perte de ces emplois, qui est bien sûr un thème qui revient souvent, qui est aussi le thème d'une prochaine table ronde de vendredi. Donc c'est vrai que quand on a ces conversations... 고용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고 사람들이 정리해고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어떤 변화든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발언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 즉,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차원에서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는 조금 더 산업 방향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face aux enjeux qui soient écologiques, mais aussi sociaux et de plus-value sociale aussi de la production. Et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산케 친화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이런 부가가치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탈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레스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부문 쪽으로의 다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레스는 프랑스 기업인데요. 사실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저희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산업 그리고 보안 관련된 기기 장비 그래서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의 부품들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레이더를 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화를 통해서 저희가 의료 쪽으로 저희가 이제 진출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출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라 한다면 C'est une vente classique de la filiale Crixel de production de détecteurs. Pardon, je pense qu'on a un interprète qui est dans le 죄송합니다. canal. 그 프랑스에서 지금 영어 통역사가 지금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영어가 잘 안 들립니다. 지금 또 중단된 상태이고요. Allez-y, Sylvain, pour voir. Donc, pour expliquer, historiquement, en 2012, on a une filiale à 그래서 좀 Grenoble, 설명을 드려보자면 Crixel, qui fait la production de détecteurs de rayons X à très grande sensibilité, qui est 엑스레이라던가 아주 민감도가 높은 기기들을 저희가 생산을 했는데 스캐너라던가 의료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 세계에 저희가 탈레스가 수출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의료 쪽 정보 기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인 의사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순수하게 방산 기업이었는데요. 이제는 탈레스 그룹 내에 의료 쪽 사업부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기적의 결과가 아니고요. 투쟁의 결과입니다. 내부에서 저희가 투쟁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글로벌한 기업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래서 의료 쪽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사업의 방향을 전환을 하도록 어떻게 저희가 설득했을까요? 일단 저희가 노동자 임금과 관련된 투쟁이 전형적인 투쟁이죠. 노동자들은 자신의 그 노동자로서의 어떤 도구,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원자력 연구소라던가 내지는 그 대학에 있는 각종 기계 연구기관들과 제휴를 해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위한 생태계를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레스의 노동자들은 그 탈레스 노동자들은 저희가 항상 역사적으로 탈레스 경영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CGT 소속 노동자들인데요. 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전략이 구사되는 것을 회사 내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기를 하였습니다. 톰슨 그룹 미 탈레스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업부였는데요. 86년까지
아주 잘 나가는 의료 사업부가 있었는데요. 86년에 GE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공동체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노동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의료 쪽 총회가 있을 때 의사라든가 의료진과 회의가 있을 때 참여를 했었고, 또 제조 업체들과도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 여러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저희가 투쟁을 했습니다. 웹사이트도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영상술, 뭐 이제 이런 제목의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또 한 10차례의 소식지를 저희가 발간했습니다. CGT 내에서 2가지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관련해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산업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또 수용을 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국가산업위원회에는 이제 거기에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소위원회에서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탈레스 내에서 이제 의료기기 사업부에서의 또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이 뭐 매각 등의 제안이 우리가 뒤엎었습니다. 정치인들이라던가 의료기관 이러한 곳에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유럽에서 의료사업부를 유럽 내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의 목표였으니까요. 이거는 보건에 대한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래야지만 또 환자의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를 할 수 있고, 또 안전 문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레스 내에서 이 해양 관련된 사업부가 있는데요. 이거는 해군 쪽이고요. 이 탈탄소화를 위한 전략을 얼마 전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저에서 이 바닷물을 이용한 조류를 이용을 한 전력 생산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풍력 발전도 아닌데, 이게 해저에서 바다의 해류를 이용을 한 전력 발전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은 뭐 사실상 프랑스 정부인데요. 경영진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안적인 에너지 내지는 이와 같은 해류를 이용한 발전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연구를 결국은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할 수 없었고요. 이거는 또 기업의 전략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기관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대대적인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서 노동자들과 함께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쨌든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노동자의 개입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방 동지. 두 가지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례는 사실 좀 긍정적인 사례인데요.
성공한 사례는 당연히 좋은 사례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좋은 목표를 가지고 투쟁을 하고 투쟁의 결과로서 뭔가 성과를 얻어낸 사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고 또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이고, 왜냐하면 비전이 있었고 또 어떤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툴 을 요구를 직접적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모든 전환의 과정에서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투쟁이 좋은 승리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승리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녹색 부문이라는 게 녹색 부문이 이런 논의를 아무래도 주도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전환 과정에 개입을 해야 된다. 그 실반 동지가 말씀을 하셨다시피 역사를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또 영국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억에도 남아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힐러리 웨인라이트 편집장, 레드페퍼의 편집장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이자 또 기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PCS 노조의 샘 메이슨 동지도 같이 발제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힐러리, 마이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대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CGT 노총과 모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주 짧게 그 루카스 플랜에 대한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샘이 그것을 시사하는 점을 조금 더 폭넓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왜 영감의 원천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 40년 전에 있었던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동지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계획이 이제 공장에서 이제 즉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내놨던 그 계획이었다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래서 계획을 직접적으로 내놨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연관성이 있고, 어떤 공공 부문에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그냥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환경에 대한 상황이나 뭐 측면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했던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에서는, 즉 사측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즉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정부를 자기 편으로 하려고 그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정부가 어떻게 끌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자로서, 그 저널리스트로서 그 루카스 플랜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요청에 따라서 집필을 했는데요. 영어밖에 없습니다. 뭐 원하시면은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국도 지금 꽤 덥거든요.
좀 컨텍스트가 흥미로운데요. 한편으로는 7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70년대 후반에 산업에서 위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위기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안일한 그런 태도에 젖어 있었고 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다가 독일에 그리고 또 다른 유럽에 있는 경제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하면서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권에서는 당연히 제일 먼저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리해고 당하죠. 그래서 뭐 직장이 폐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임금이 삭감이 되고 아니면은 정리해고가 되는 것은 그래서 희생당하는 것은 노동자였습니다. 루카스라는 항공사에서 비행기 제조사인데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노조가 아주 강력했고요.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장의 노동자들도 있고요. 디자인을 설계하는 사람들도 노조에 있었고요. 뭐 연구자들 노조에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죠. 디자이너든 아니면은 뭐 연구자든 노동자들 그리고 이 컴바인 커미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장에 있는 뭐 그런 모든 대표들, 직종을 다 대변하는 그런 대표들을 하나로 묶은 그런 컴바인 커미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컴바인 커미티에서 아주 강력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노조원들의 역량이 아주 다양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그 역량은 이미 커미티라는 것이 그리고 정계에서는 뭐 여성주의도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70년대 후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그런 의식도 정계에서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 뭐 그 당시의 정부가 그 예전 정권보다는 조금 더 민주적이고 또 환경에 대한 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루카스에 있는 이 공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이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산업부 장관인 토니 벤이라는 장관이 그 항공산업에서의 노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무엇을 원하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이 산업을 유지하고 또 공장을 계속 가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만의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계획을 내고 있고 경영진에서도 계획을 내고 있는데 우리도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을 컨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3명만 답변을 했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전 과정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경제학자들이 뭐 무시하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노동자들이 그러다가 우리 노조원들이 아주 세련된 그리고 복잡한 그런 기계도 설계해 오지 않았냐 항공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 노조원들에게 물어보자. 우리가 다른 것을 설계할 수 있나? 다른 것을 생산할 수 있나? 라고 질문을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스텝을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관여시키고 참여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종의 이렇게 무형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의 기술이 좋은지를 뭐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말로 발화를 할 수는 없지만 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어떤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가, 기획자로 한번 사고를 해달라라고 노동자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토타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나 교통이나 의료기기나 여러 몇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제품을 한번 기획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당연시하는 뭐 전기차나 뭐 히트펌프나 뭐 여러 가지 의료기기,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의료기기나 이미 지금 상업화된 것들이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군수산업에서의 그 정부에 납품을 하는 그런 식의 공공조달 이런 그 체계에서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경영진에서는 경영권을 사수해야 된다. 어떻게 감히 노동자들이 설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리고 무엇을 생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느냐라면서 경영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반발심에 정부를 압박을 해서 결국은 토니 벤 산업부 장관이 결국 해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많은 그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 산업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식이나 시선 이런 것들은 계속 굳건히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산업을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노동자 중심적인 그런 시도로 지금까지도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죠. 노동자들이 참여를 하고 또 민주적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프랑스 동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문별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노동자들로부터. 그러니까 민주적인 그 기획력과 그리고 노조의 조직화 능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식의 노동자들의 지식, 노동자들의 역량 이런 것이 이제 가치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루카스 플랜의 그 스토리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 경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조출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힐러리가 말씀하셨듯이 영국에서 7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도 그 루카스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그 고민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플랜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에서든 아니면 민주화 운동에서든 그런 여러 부문에서 그리고 또 산업 군사주의 반대 운동에서나 여러 가지 사회 운동에서 이런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의 맥락인 사회 그 산업적인 전환에 있어서도
이 산업 방향 전환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조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우리가 조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에 대한 그런 고민, 그리고 노동자들의 참여,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이런 것 이상의 그런 의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의를 노동자 중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노동자의 뭐 일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뭐 직업 훈련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뭐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전환에서의 이 노조의 위치 그리고 또 그 조직화의 방식에 대한 고민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있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 산업의 전환, 보다 선택적이고 사회 친화적인, 생태 친화적이고 사회 친화적인 그런 산업 전환에 있어서 그 길에서 그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운전석에 노동자들이 앉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노동자들이 지켜야 되는 원칙에 있어서는 정의로운 사회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항공산업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항공산업의 사회 전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부문에서도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공공교통을 위해서 지금 계획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문에 맞는 정의로운 사회 전환의 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이 나왔던 그 컴바인 커미티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항공산업에서 하고 있고요. 그 영국에는 뭐 이 주택 부문이나 에서도 그렇게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주의에서 이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군수 산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라는 그런 의식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회적으로 많은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충족되지 못한 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갭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을 몇 가지 여러 가지 산업을 좀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모든 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의 기술과 지식이 동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위기의식까지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활용을 해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주도하는 그런 산업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원칙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힐러리. 네, 감사합니다. 샘과 힐러리에게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사회 정의로운 전환에서는 정말 많은 부문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70년대에는 정말 유럽 전역에서 굉장히 큰 사회운동이 있었고 이 사회운동이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적인 위기가 노조에게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어떻게 보면 강제하고 있습니다. Et peut-être pas forcément le montrer comme 그래서 여기에서 노동자들이 그 운전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운전석에 계속 앉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것이 저희 모두에게 영감을 줬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토론을 진행해 볼까요? de traités de libre-échange qui viennent, qui continuent de pulluler. On a 여러 자유무역 협정이나 국제적인 협약들이 있죠. Si c'était des freins à la transition ou à la reconversion. On avait aussi une autre question 예, sur le. 이런 것들이 전환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에 좋은 사례란 있는지? 제가 좀 질문 나온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환 기획이라던가 전환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사례가 있는지요? 뭐 어떤 특정 산업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특정 부문일 수도 있겠고 내지는 회사 내일 수도 있는데요. 한 기업 내일 수도 있겠고요. 좀 좋은 기획의 사례가 여러분들 나라에 혹시 있는지 전환의 기획이요. 그리고 또 질문 하나가 노동조합과 연구자 간의 연결, 연구자들과 또 과학자들과의 연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과학자들 내지는 이 연구자들과의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몇 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답변을 하실 분은 여기 줌 기능의 손들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패널리스트 중에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싶은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카를로스 동지가 보이네요. 먼저 칼로스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답변을 하는데요. 예, 전환 계획이 괜찮았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여러 좀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석탄 채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획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결과는 솔직히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산 지역의 고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석탄 그 광산을 폐쇄를 함으로써 잃은 일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많은 고용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좋은 사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기획과 관련해서는 이 여러 지역에서 많은 저항을 저희가 직면을 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석탄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유럽연합이 2018년이라는 한계가 석탄을 완전히
이 노동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 정책, 그러니까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 화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제법 괜찮게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CCOO 노총도 여기에 많이 동조를 했는데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한 단체 협상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폐쇄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정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것인데, 물론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였습니다. 정말 많은 인내심을 발휘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그 복구 기금 그리고 전환 기금 등이 제대로 이행되기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고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더딘 과정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실업률을 봤을 때 좀 너무나 더디게 진행됐다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바 씨가 손을 들어주시는데요. 실바 씨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 안에 좀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노동자들과 그리고 연구자들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사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사안이 그러니까 뭐 의료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모든 부문이나 이 모든 사람을 걸쳐서 대두되는 문제이고 사실 오늘날의 의료비 지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유럽에서의 인구학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의료비 지출이 이제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프랑스계 기업이고 또 이 여러 부품들, 그러니까 의료기기 부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호주의를 주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날 일본 기업 그리고 GE 독일 기업이 이 부분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여가 중요하고 이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예, 이 다국적 기업이고 또 유럽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경을 뭐 폐쇄하겠다, 문 닫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생태적인 전환을 얘기를 할 때 대두된 이슈가 디지털 기기의 소비 문제였습니다. 뭐 비트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의한 전력 소비는 캐나다 전국의 전력 소비에 맞먹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자들이 또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업 내의 전략가들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가들도 AI라던가 뉴럴 네트워크라던가 이미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되어버린 컴퓨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IoT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중국 부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하이퍼 커넥션을 통해서 연산 처리 기능과 인터넷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거는 다 생태계의 많은 희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분야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그 12개 나라를 합친 양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연구자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구조를 가질 것인지, 어떤 부품들을 만들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만 여기저기 계속 만들어내면 결국은 온도만 더 높일 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합당하게도 이 의료 부분에 대한 추가 발전을 2012년에 제안을 했습니다. 경영진 같은 경우는 오로지 군수산업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 사업 다각화를 해야만 경영 성과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의견도 필요했습니다. 유럽 회복 계획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미국이라던가 중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중요성은 여기서도 또 이 부흥 계획, 유럽 부흥 계획에서도 정말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욤 씨, 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FTA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FTA를 보면 국가 간의 분쟁 해결과 관련된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한 국가가 FTA를 개정하려고 하면 결국 그리고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도입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개정, 이와 같은 환경과 관련된 변화를 추구할 때 또 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La Léna 2.0, c'est que ce mécanisme-là n'est plus là. Il y a beaucoup de représentations qui ont été faites par la société civile, tant au Canada, aux États-Unis qu'au Mexique, par les syndicats.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노동조합들이 이 국가 분쟁 해결 조치나 조항을 그 기존 나프타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프타가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이제 나프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 자본에만 이익이 되는 거를 저희가 없애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조항이고 환경에도 피해를 야기하는 조항입니다. FTA를 보면 지금 현재 파열구가 생겨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논의에 참여를 해야 되고 우리는 초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듣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FTA와 관련해서요. parce qu'il y a un accord de libre-échange qui est sur le point d'être négocié avec la Grande-Bretagne, puisqu'il est sorti de l'Union européenne.
저희가 지금 영국과의 FTA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이와 같은 FTA를 체결을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 국가 간 분쟁 해결 조항이 이 영국과의 FTA에 포함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FTA에 국가 간의 분쟁 해결 조항은 결국 노동자나 환경에게 아주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욤. 지금 유럽에서 그러면 힐러리에게 마이크를 넘기겠고 그 외에 여러 새로운 질문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또 제기된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사례를 말씀하시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노동자 그리고 학자들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루커스 플랜을 저희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과학계의 정치나 가치관에도 많이 우리가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그러니까 68년 혁명의 그 기운 때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진보적인 기운이 흘렀습니다. 영국은 영국 책임 과학을 위한 연대 뭐 이러한 모임도 생겼습니다. 베트남 전쟁에도 반대를 하고 과학자들이요. 그리고 이 과학의 악용 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생겨났던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과학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 진보적인 과학자들이 루커스 노동자들과 함께 했는데요. 근데 이건 지식의 민주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종류의 지식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68혁명 이후에 그 기운이 남아 있었던 효과도 있었는데요. 과학적 지식이 유일한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탈신비화의 과정이 있었고 조금 더 실용적인 지식이 있을 수 있고 이 둘을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연구의 협소화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 영향 때문에 그 대학들의 연구 범위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노동자들과 연대를 한다라던가 그런 방식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완전히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과학자들의 급진화도 다른 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도 있는데요. 그레타 툰버리가 했던 뭐 학생 동맹 휴업도 있었고 또 과학자들이 이를 지지를 하는 이 공동체들도 생겼고 그러면서 노동조합과 과학자들 간의 새로운 연대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노동조합들이 이와 같은 기회를 잘 포착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협력적이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루커스 계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로컬 그 그린 뉴 딜이 롤스로이스 노동자들 관련해서도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하는 또 이제 시도들도 있거든요. Merci beaucoup, Hilary. Donc, j'ai une salve de questions. Hilary a commencé déjà à y répondre, mais j'ai une question qui s'adresse du coup au cas 몇 가지 français.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랑스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와의 산업 관련 협약을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유럽에는 그럼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실바 동지나 스페인에 있는 동지들이 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한국에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한국에는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산업전환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일자리 보장, 직업 교육에서 멈춰 있습니다. 어떻게 노조가 정부나 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운동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신의 역량을 노동자들이 어떻게 강화를 할 수 있는가. 루카스 플랜도 결국은 경영진이나 아니면 정부에서의 지원이 끊기면서 그러면 실바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모든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계는 코로나 시국에 특히 더 많은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원자력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어떤 확한 입장을 취하 Donc il y a des vrais sujets économiques et environnementaux. Alors je veux pas dire qu'il faut pas faire de voitures électriques. D'ailleurs historiquement.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전기 자동차가 좋기는 하지만 전기 자동차로 다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를 노동자들이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해결책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집단적으로 모든 부문과 또 측면을 다 감안을 해서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본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에 갈릴레오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죠. Je veux accéder au service Galileo. Nous sommes en 2000. 제가 오늘날은 유럽 시민으로서 GPS 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과실을 열매를 지금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런 전쟁 속에서 유럽도 갈릴레오라는 새로운 GPS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GPS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고요. L'Europe réagit en disant il faut faire un cloud européen. Faisons un cloud européen. Avec quoi? Avec un composant chinois? 그리고 또
클라우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 정보를 올리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걸리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판결은 미국에 있는 한 판사가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클라우드 문제가 이 중미 간의 경쟁에 대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들은 기술 연구는 많이 하죠. 그런데 결국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아웃소싱을 해서 우리 국경을 넘어서 다른 제3국으로 주로 이제 개도국으로 그 생산은 다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더 필수적이라는 거죠. 정부와의 협의는. 네, 감사합니다. 여러 부문에서 받는 영향 그리고 또 가치 탓을 때문에 생기는 영향 등등이 굉장히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 세션에서 산업 세션에서도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제조업 예정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가 더 이상 이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분이 없으시면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 산업 전환에서 aussi à jour et il me semble, je voudrais pas avoir raté de questions parce qu'elles ont défilé. 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Sur la question de la place du secteur militaire. 그리고 또 제가 빠뜨린 질문이 하나 있네요. 이 군수 산업이 이 산업 전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 군수 산업은 그리고 국방 산업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재정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군사 산업이 굉장히 큰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죠. N'être que présent dans le secteur militaire. 그 군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 산업에만 묶여 있는 것을 거부한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반대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군수 산업도 개입할 수밖에 없고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샘의 발언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의 발언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나토에서 회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액션 플랜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자체적인 국방 산업에 대한 계획도 나왔는데 국방비가 기록적인 그런 증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영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힐러리가 말씀하셨다시피 루카스 플랜의 그 스토리가 지금 평화운동이나 반전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노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평화운동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영국에서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도 지금 그 무기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핵무기 반대 운동이 아주 활발한데 그런 운동과도 지금 결합이 되어 있고요. 물론 그 군수산업 내에 있는 노조들 간에서는 반감도 있겠지만 그 산업을 훨씬 더 군수산업을 더 다양화시키고 또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정의로운 사회 전환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그 군수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로비도 하고 있고요. 토니 블레어 정권 하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또 진전이 있었지만 현재는 훨씬 더 시장 중심적이고 또 노조의 의식도 조금 특히 이제 군수산업 쪽에서는 좀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군사주의 반대 그리고 또 반전운동 그것과 결합해서 사회적인 산업 방향 전환과도 결합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이 세션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각 발언하신 분들마다 연사마다 한 문장 정도 지금 이번 세션에서 나온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니셔티브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처한 여러분의 노조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실바님, 네, 군사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부터 소련이 붕괴된
시작된 이후에 많은 군사 산업이 그때부터 전환이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시작된 트렌드이고 지속되어 왔고, 그리고 또 우리 프랑스에서도 군수산업에서 이제 레이더 기술을 이제는 그 무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기나 이런 것에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조업을 하는 그런 그 선박에 그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군수산업에서 사용하던 기술이나 생산 기법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다른 산업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힐러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결론이요.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 때문에 그리고 또 정의로운 사회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루카스 플랜이 있었던 그 당시보다는 지금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좀 진보적인 이 정치 세력과 또 노조와 또 학자 간의 그런 결합과 연대가 그 당시에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이것이 국제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세계 사회 포럼도 있었고요. 그런 식의 국제적인 연대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훨씬 더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우리의 집단적인 세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CGT를 비롯한 많은 주체들이 우리가 이번 주에 이 국제 포럼에서 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또 저도 역시 영국에 있는 많은 세력을 또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힐러리 님께서 실용적인 접근과 또 여러 다양한 세력 간의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참석자들, 토론자들, 그리고 통역사들, 여러 다양한 기술적인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모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션 이후에 한 30분 이후에 다음 세션